네, 안녕하세요. 고급 수영 10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날씨가 조금 쌀쌀해진 만큼 여러분들 어, 체력 그리고 몸에 약간 오한 이런 게 느끼지 않도록 좀 따뜻하게 옷 입기를 바라고요. 가끔은 유산소 운동 혹은 근력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건강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덧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방역 체계가 조금은 완화되고 모두 다 백신을 맞는 쪽으로 추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에서도 개인적으로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이건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최소한의 방역 체계이기 때문에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그 다음에 개인 위생 그리고 이러한 좀 밀집된 지역은 가급적 좀 피하시는 거를 조금 이번 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한 번 정도 참고 다음번에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그래도 여러분들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같이 한 집에 사는 가족 그리고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한번 조금 참는 것도 어떻게 보면 2021년 나에게 방역을 잘했고 모든 사람의 건강을 잘 지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 최종 기말고사 목표는 자유형과 평형에 대한 자세 그리고 기록에 대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이 이론적인 공부를 하면서 계속 수영장에서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상하고 자유형 영법 어떻게 하지? 평형 영법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게 계속 필요성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수영장을 어느 순간 여유 있을 때 가서 40분, 1시간 정도 연습을 했다면 그러면은 본인한테도 건강하고 그리고 영법의 숙련 그리고 시험까지 1조 3 네, 1타 3 네, 피 이렇게 한 번 행동으로 세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일석이조라고 하는데 일석삼조이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생각에 따른 목표 그리고 행동을 하면 좀 더 뿌듯한 그런 여러분들이 학습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해봅니다. 네, 10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차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고급 수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병에 대한 지식들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고 자유형, 평형, 배영을 하다가 지루할 때 한번 걷다가 저병 동작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 연습할 때 못한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거고 처음 하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영을 오래 한 사람들도 저병 동작은 상당히 조금 힘이 드는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동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걸로 제가 시험을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최종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동작 뭔가 이렇게 멋진 동작 아름다운 동작이라는 약간 그러한 마음으로 저병에 대해서도 늘 갈구하고 뭔가 어떻게 하지? 궁금해하고 뭔가 유튜브 동영상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래도 내가 수영을 시작했는데 수영의 끝판왕 저병도 한번 도전을 해서 내가 한번 저병도 한번 잘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면 저한테는 가장 뿌듯한 여러분들의 목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많은 협응 동작이 필요한 동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세분화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알아보고 이러한 요령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일단 생각해보고 일단 기본적인 자유형, 평형, 배형 등을 마스터한 후에 여러분들 취미, 어떻게 보면 여유
여가로 저병을 배워보는 걸 추천하기 때문에 저병에 대한 지식도 얻지만 최종적인 목표를 저병으로도 두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자리 수영, 이병에 대한 것도 상급반들은 연습을 하는데요. 생존 수영이랑 상당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수상인명구조사에서 이병은 꼭 필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처음 한 친구들은 아마 이게 물을 로터리킥을 이렇게 차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근데 계속 해야 되고 뭔가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하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no pain no gain이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고통 없이 얻는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트레이닝적인 명언도 있는데요. 그렇듯 많은 노력과 많은 연습이 필요한 동작들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얻으면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 물이랑 친해지고 좀 쉴 때, 그리고 제가 자율 수정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킥판 잡고 한번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점차 제가 뭐 당장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좀 과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하고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넓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최종적인 목표, 자격증을 위해서 계속 저는 알려줘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좀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병의 속도선입니다. 이제 조금 보다 보니까 조금은 익숙해지셨나요? 네, 아직 조금 낯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필기도구 혹시 가지고 있으신 분들 혹은 갖고 있지 않은 분들 한 번쯤 그려보면서 머릿속에 이 리듬을 한번 그려본다면 여러분들이 막상 수영장에 가서 아무 생각 안 납니다. 그냥 자유형, 배영 표현하기 바쁩니다. 그럴 때 이 그래프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희미한 선들이 있다면 이 동작은 이때 이렇고 속도가 이때 가속이 되고 이때 감속이 돼. 이 타이밍에 이 구간에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이 영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영법을 할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해도와 기억이 남지 않았는데 적용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저는 거의 0%에 가까운 확률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해도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몸으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1단계 동작을 할 때 그것을 이해하고 하는 사람과 그냥 하는 사람은 상당한 차이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도 이 그래프가 떠올라야 됩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간결한 움직임 많이 강조했었죠. 막 물보라 치면서 그렇게 화려한 영법 같이 보이지만 상당히 간결한 움직임이 필요한 동작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 킥으로 가속을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킥 빨간색으로 첫 번째 킥 때 가속을 하는 첫 번째 킥이 있고 그 다음 팔로 풀 동작을 할 때 그리고 두 번째 킥의 타이밍에서 급격하게 가속을 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때 가속이 되는구나. 이 총 3구간 첫 번째 킥 팔로 풀 동작 두 번째 킥의 타이밍에서 급격하게 가속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 그래프로 쭉쭉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피니쉬와 호흡 그리고 리커버리 할 때 상당히 감속이 많이 된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슥슥슥 그리면은 이때 조금 가속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피니쉬와 리커버리 때 감속이 많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일단은 한번 좀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중간에 스트림라인은 여러분들이 유선형 모양 유선형 앞에와 뒤에가 약간 날카로운 흡사, 배, 자동차 배는 물의 저항 그리고 자동차는 공기의 저항이
일단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앞부분과 뒷부분 약간 비촉하게 날카롭게 한 모양, 유선형 모양을 유지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상당히 기초적인 내용이고 스트림라인 위에서 뭐 체간에 대한 선면, 전후면 그리고 중요한 근육에 대해서도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을 안다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도 체간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영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만약에 모르면은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여러분들이 스트림라인을 위한 운동을 할까요? 네, 그냥 안 하겠죠. 근데 뭔가 체간에 관련된 근육을 세세히 안다면 체간과 관련된 운동을 한 번쯤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를 팔을 돌리는 동시에 움직임과 동시에 두 번째 킥 실행한다 라고 이렇게 이 그래프에서도 강조했듯이 이때 아무래도 가속이 많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속을 할 때는 확실히 그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영법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캐치 구간에 비해서 풀과 두 번째 킥이 상당히 길 구간이죠. 상당히 많은 부분,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 길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긴 시간 동안 풀과 두 번째 킥이 캐치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넓은 길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만큼 오랜 시간을 힘을 주어서 나아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길이를 통해서도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머릿속에 한번 지금 눈을 감고 첫 번째 킥 가속, 다음 스트림라인, 풀과 두 번째 킥 동시에 한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긴 길이로 쭉 가속을 쭉 해주고, 그 다음 피니시 짧게, 그 다음 리커버리 길게, 약간 이렇게 이러한 여기서 설명했듯이 이러한 수영 시작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래프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저병의 다리 동작입니다. 여러분들이 팔 동작에 대해서는 많이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사진은 첫 번째 킥으로 추진력을 만들어낸다라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킥은 힘을 되찾고 추진력을 얻기 위한 킥이고요. 무릎을 적당히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팔뿐만이 아니라 다리로도 물을 뒤쪽으로 보내는 킥이고요. 팔로 입술하고 다운킥을 시작하는 사진입니다. 이때 각도가 많이 본 각도죠. 평형에 발차기 할 때 허벅지와 몸통의 각도와 똑같은 120도겠죠. 즉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과도하게 편 상태로 차는 것보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죠. 약 120도 정도 구부렸다가 펴줘야 여러분들이 물의 저항과 그리고 가장 강한 추진력을 가장 강하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효율적인 추진력을 얻어낼 수 있는 각도 120도라고 여러분들이 측면에서 여러분 친구나 지인이 적용을 할 때 측면에서 보았을 때 대략적인 각도가 너무 구부렸다 하면은 여러분들도 피드백을 해줄 수 있겠죠. 물안경 끼고 물에 들어가서 친구의 모습을 옆에서 봤을 때 그걸 알 수 있겠죠. 팔 돌리기를 끝내고 입수하는 타이밍에 첫 번째 킥을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무릎을 구부리는 각도 120도 그리고 물을 뒤쪽으로 보내서 추진력을 만들어낸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다리를 사용해서 뒤쪽으로 물을 보낸다 라고 표현했고요. 팔을 한번 젓는 동안 두 번의 킥을 차니까요. 저병의 첫 번째 킥은 팔 돌리기를 끝내고 다음번 팔 젓기에 접어들 때 실행합니다. 이것은 추진력을 위해 팔을 다 젓고 감속하는 타이밍에 차는 첫 번째 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킥보다 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다리의 움직임으로 물을 뒤쪽으로 보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만듭니다. 다만 무릎을 구부리는 각도는 120도를 넘기지 않는다고 다시 표현하고요. 120도를 넘기면 전체 균형도 무너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큰 동작에 비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트림라인을 무너뜨려서 많은 저항을 만들어내겠죠. 스트림라인을 무너뜨린다 라고 표현을 또 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팔로 캐치를 하고 다운킥을 끝낸다 라는 표현입니다. 팔로 캐치 동작도 여러분들이 가속이 되는 구간이겠죠. 그 전에 스트림라인은 뭔가 감속을 완만하게 최소한으로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 캐치 동작 한다는 거, 그때도 가속이 되겠죠. 이때는 다운킥을 끝낸 동작이고요. 구부린 무릎을 펴서 물을 뒤쪽으로 보내고 진행 방향으로 추진력을 만들어낸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리 동작이 왜 과도하게 구부리면 안 되는지,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스트림라인 그리고 균형을 무너뜨린다 라는 표현 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렸을 때와 그리고 과도하게 폈을 때 이러한 어떻게 보면 실수 그리고 많이들 범하는 오류를 한번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지금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면은 다운킥을 시작한다 할 때 무릎을 상당히 많이 구부렸죠. 거의 80도에 가깝게 90도 이상으로 많이 과도하게 구부려서 아주 엄청난 힘으로 물을 뒤로 많이 차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많이 과도하게 구부린 모습이고요. 무릎을 너무 많이 구부리면 무릎을 폈을 때 생기는 반동 때문에도 몸이 시옷자로 구부러지게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킥을 너무 많이 구부리면은 허벅지에 받는 물의 저항 늘 많이 얘기했었죠. 그때 평형 동작과도 어떻게 보면 조금 연관이 되고요. 그리고 다리를 펼 때 균형이 아무래도 많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릎을 너무 많이 구부렸을 때 여러분들 스트림라인, 균형, 그리고 저항, 그리고 앞에 얘기했었던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기억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균형이 많이 무너졌다라고 했을 땐 여러분들이 역으로 추적을 해서 균형이 무너졌을 때 원인은 내가 무릎을 너무 많이 구부렸구나. 한번 조금 덜 구부려 볼까? 혹은 친구한테 옆에서 지금 나의 동작에 대해서 한번 보아주겠니? 라고 부탁을 해서 잠시 저병 동작 할 때 잠수해서 친구의 동작을 옆에서 봐준다면 이러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증가할 수 있고요. 바로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습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저병 다리 동작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것은 두 번째 킥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킥은 전 차시에서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요. 두 번째 킥의 목적은 균형을 잡는 킥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좀 큰 카테고리로 이해하기 편하십니다. 첫 번째 킥은 추진력, 두 번째 킥은 균형을 잡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 킥은 팔 접기로 생기는 커다란 움직임을 없애기 위해 실행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두 번째 킥은 팔 접기로 생기는 커다란 움직임을 없애기 위해 실행합니다. 따라서 너무 강하게 차서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아주 살짝 약하게 차는 동작이고요. 왼쪽 사진에 팔을 저어 물을 밀 때 반작용 때문에 상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한 움직임을 없애기 위해서 두 번째 킥으로 아래쪽을 향한 힘을 만들어내는 오른쪽 사진 화살표 방향 보이시죠? 위쪽으로의 힘을 없애기 위해서
밑으로 차주는 팔을 저을 때 많은 물이 아래쪽으로 보내지고 그 반작용으로 몸이 들린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몸이 들리기 때문에 약간 밑으로 차주어서 그 힘을 조금은 상쇄시킨다 라고 표현을 하였고요. 가벼운 킥으로 몸의 위아래 움직임을 없앤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킥은 팔을 돌리는 것과 동시에 실행하는 킥이로요. 이 킥은 팔의 움직임에 따라 몸이 들리는 것, 팔의 움직임에 따라 몸이 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균형 조정. 다시 한번 강조하면 팔의 움직임에 따라 몸이 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균형 조정을 위한 킥이고요. 무릎을 구부린다는 의식은 하지 않고요. 무릎을 구부린다는 의식을 하지 않고 채찍처럼 플러터 킥처럼 뭔가 부드럽게 킥을 하는 킥입니다. 추진력을 얻는 것보다 몸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러한 동작을 방지하는 게 목적으로 강하게 찰 필요 없고요. 만약에 강하게 찬다면 반동 때문에 상반신이 필요 이상으로 들리게 되어 어색한 움직임이 되고 노력하는 데에 비해 앞으로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킥은 팔을 돌릴 때 생기는 상반신의 흔들림을 없애기 위한 부드러운 움직임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오른쪽 동작은 여러분들이 풀 후반에 두 번째 다운킥 할 때라는 다운킥과 업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동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지금 설명해 주신 건 첫 번째 킥의 다운킥, 두 번째 킥의 다운킥인데 언제 업킥을 한다는 거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한 번 더 전체적인 동작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병의 콤비네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콤비네이션 조금 천천히 반복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아직은 조금 어렵죠. 네, 조금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반복 그리고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가까워져야 합니다. 네, 그래도 저병 동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동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눈을 감고 물속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입수할 때, 네, 입수할 때 다운킥으로 여러분들이 입수할 때 다운킥으로 첫 번째 킥을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진 봐서 모두 다 기억나시죠? 뭔가 첫 번째 킥은 뭔가 리커버리가 끝난 이후에 그 가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킥을 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킥 120도 무릎 각도 120도 유지했던 거 기억나시죠? 가속을 위한 첫 번째 킥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그 중간에 스트림라인이 있었겠죠? 그래프 같이 한번 눈 감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프 살짝 완만하게 밑으로 떨어지는 약간 보라색 스트림라인 기억나시나요? 네네네, 모두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면 필기하셨던 스트림라인 살짝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 길지는 않았죠. 그 다음 캐치 약간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죠? 네, 약간 파란색, 에메랄드색 같은 캐치 동작. 네, 약간 짧게 가속이 많이 됐었던, 네, 기억나시죠? 그 다음, 다음 물을 가슴 아래로 끌어모으는 풀 동작. 이때 업킥을 했습니다. 풀 동작을 할 때, 업킥을 해줘서, 업킥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밸런스를 맞추는 동작이다라는 뭔가 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다리를 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리를 들게 되면은 시소처럼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네.
따라서 다리를 살짝 들어줌으로써 밸런스를 유지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킥, 균형을 잡는 두 번째 킥, 밑으로 아래로 끌어모으는 풀 동작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체가 반작용 여부를 통해서 살짝 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밸런스를 잡는 업킥 살짝 위로 살짝 올려줬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업 동작을 한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는 두 번째 킥이 다운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다운 사이에 이 업킥이 있었구나. 이런 여러분들이 이 영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같이 이해를 같이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 왜 업킥하지? 라는 의문 한번 던져보시고 이때 풀 동작에서 아무래도 당기다 보면은 물을 밑으로 밀게 되면 반작용력으로 상체가 들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들리는 상체를 상쇄하기 위해서 다리를 들어줌으로써 다리가 들리면 머리가 가라앉고 머리를 들면 다리가 가라앉겠죠. 여러분들 당연한 시소 타봐서 알죠? 예, 아주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가벼운 원리지만 이게 연속 동작이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입니다.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맞아. 내가 물을 밑으로 밀면 상체가 들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다리를 같이 들어주면 조금은 위로 확 들리는 것을 균형을 밸런스를 맞출 수 있구나 라는 생각 해주시면 두 번째 킥의 업 동작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확 가시나요? 제가 설명이 조금 어려웠나요? 그냥 시소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그 시소 동작을 막기 위해서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풀의 후반입니다. 풀의 후반에서 다운킥으로 두 번째 킥을 시작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아무래도 다운킥을 통해서 호흡을 여러분들이 하고요. 호흡을 통해서 얼굴을 든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킥의 목적 자체가 균형을 잡기 위한 킥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무릎을 들게 되면 고개를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고개를 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체가 상당히 많이 가라앉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운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뭔가 찬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풀의 후반에 다운킥, 두 번째 킥을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풀의 초반에는 업킥, 그리고 후반에는 다운킥을 한다라는 표현 여러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팔 접기를 끝낸 피니시에서 두 번째 킥인 다운킥을 끝낸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피니시 동작 그래프 기억나시나요? 피니시 동작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감속이 될 수밖에 없는 고개가 완전히 들어지고 다운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에 받는 면적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원리에 대해서 알았죠. 스트림라인이나 물에 받는 면적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딱 보아도 물에 받는 저항 면적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동작에 대해서 왜 감속 그래프가 나타났지? 라는 게 이제 조금은 확장이 돼서 이해가 조금은 되시나요? 네, 한번 그래프 한번 대충 그렸던 그 그래프를 보면서 이 동작을 보면은 이 그래프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리커버리를 하고 업킥으로 첫 번째 킥을 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리커버리 동작 노란색 기억나시나요? 노란색이 급격히 떨어진다 라는 표현했습니다. 급격히 감속이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뭔가 팔을 바깥에서 돌려주고 난 이후에 뭔가
엄청이 감속을 했구나. 그래서 첫 번째 킥으로 이렇게 가속을 했구나. 첫 번째 다운킥으로 가속을 했구나. 라는 생각하면 되고요. 이때도 살짝 첫 번째 업킥을 통해서 업킥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리를 들게 되면 머리가 가라앉죠.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가 가라앉는, 다리를 드는 동작, 그리고 머리가 가라앉는 동작,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을 위로, 다리를 살짝 위로 들면은 몸은 어떻게 될까요? 물의 저항이, 네, 물의 저항이 업하는 다리에 여러분들이 물의 저항이 가해지겠죠. 그러한 동작을 통해서 뭔가 균형을 잡아서 다리를 위로 들어준과 동시에 아무래도 힘은 머리 쪽으로 토크가 발생이 되면서 그러면서 뭔가 살짝 균형을 잡아준다. 그러니까 이 업 동작은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크게 세게 하는 동작이 아니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균형을 잡는 동작입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업 동작을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조금 업 동작과 다운 동작, 킥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들에게 이 킥에 대한 동작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란색 글씨는 여러분들이 다운킥과 업킥. 근데 첫 번째 킥이라는 공통점이 있겠죠. 네, 첫 번째 킥에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노란색 킥은 균형을 잡는, 그리고 여기에도 업킥과 다운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킥의 다운킥 후, 그리고 캐치하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리커버리 이후에 감속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리커버리 이후 동작, 그 다음 다운킥을 해서 가속을 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피니쉬와 리커버리 동작에서 많은 감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바로 연쇄 동작으로 감속이 많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느 정도의 가속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킥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따로 킥만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킥의 업, 그리고 풀 동작 할 때 업을 해줬다라는 이 풀 동작에 뭔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업킥과 다운킥이 있었다. 풀의 전반 부분에 업킥, 그리고 후반 부분에 여러분들이 다운킥이 있었다는 거, 풀의 전반과 후반에 있었다라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동작에 대한 원리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물을 가슴 아래로 끌어모으는 풀 동작을 할 때 살짝의 다리의 업 동작을 통해서 다리가 들리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머리가 가라앉게 된다. 약간 그러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섬세한 동작이겠죠. 살짝 깃발에 나부끼는 플러터킥처럼 의식적으로 강하게 차는 첫 번째 킥과 달리 두 번째 킥은 약간 상쇄시킨다, 불필요한 움직임을 감속한다, 자유형의 비대칭 영법들의 발차기와 같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하지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하는 게 여러분들 균형 잡고 스트림라인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은 부가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일단은 첫 번째 킥에 대한 마스터를 이후에 그 다음 저는 두 번째 킥 업과 다운 동작에 대해서 같이 하면은 일단은 중요도로 따지면 첫 번째 킥의 다운킥, 업킥 이게 조금 아무래도 가속과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먼저 선행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킥에 업다운을 한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덜 머리가 아프겠죠. 막 한 번의 동작에 업다운에
또 업다운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가 아플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동작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동작이 조금 익숙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첫 번째 킥 그리고 두 번째 킥 동작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가고 계신가요? 네, 아직은 조금 어렵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원리를 조금 알고요. 이러한 궁금증 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 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주의가 조금 인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면 일단 첫 번째 킥에 자연스러워지고 그 다음에 조금 이 동작이 몸에 익숙해졌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킥을 연습하는 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1단계, 그 다음 2단계, 3단계 동작을 점차 융합적으로 한 번에 연쇄 동작으로 하게 되는 게 여러분들이 실력을 빠르게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첫 번째 킥과 그리고 두 번째 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첫 번째 킥의 다운킥 후 끝나고 캐치, 그리고 두 번째 킥의 업킥 풀 동작, 풀의 후반에 두 번째 다운킥, 그리고 리커버리 후 첫 번째 킥의 업킥. 그래서 추진력을 위한 킥과 균형을 잡기 위한 이 두 번의 킥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한번 더 빠르게 전체적인 동작 그래프 한번 생각하시면서 제 설명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팔을 뻗고 스트림라인 유지한 다음에 입수하고 다운킥 첫 번째 킥 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킥 다운킥이 다 끝난 타이밍에 캐치를 하고요. 첫 번째 킥 다운킥이 끝난 타이밍에 캐치, 그 다음 물을 가슴 아래로 끌어모으는 풀, 이때 풀의 전반부에 업킥, 왜냐면 첫 번째 킥이 다운됐던 다리를 살짝 들어주는 밸런스를 맞춰주는 동작입니다. 네, 아무래도 다리가 계속 바닥 밑에 있으면 상체가 계속 들리기 때문에 살짝 업해준다 라는 이러한 이유도 있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풀의 후반이 되었을 때 팔 당기기 후반 됐을 때 다운킥으로 두 번째 킥, 이때 호흡에 대비해서 얼굴 살짝 들기 시작한다는 거 세 번째 사진이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팔 접기를 끝낸 피니시에서 두 번째 킥인 다운킥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힘을 이용해서 얼굴을 수면에 내밀고 호흡을 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리가 밑으로 가라앉으면 아무래도 상체가 들리기 때문에 다운킥을 밑으로 쭉 끝내서 상체가 자연스럽게 들리면서 물의 저항이 대신 많고 감속이 되겠죠. 그 다음 리커버리를 하고 업킥으로 첫 번째 킥을 연속적으로 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리커버리하고 업킥으로 첫 번째 킥을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물을 얼굴 속으로 되돌리는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균형을 한 번씩 맞춰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추진력을 얻기도 합니다. 이러한 동작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속을 아무래도 유지할 수 있고요. 이러한 킥이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유형의 발차기처럼 균형을 잡거나 추진력에 어느 정도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리 동작 또한 이 내용을 이해하고 안다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제자리 수영 이병입니다. 제자리 수영은 간단히 말해서 팔 동작과 킥을 이용해서 물속에서 부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물 위에 떠서 하는 스포츠 경기 중 싱크로나이즈 그리고 수구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특강에서도 봤었죠. 싱크로나이즈와 수구
대회 경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이 이병 동작이 기본으로 네, 베이스적으로 깔렸던 그러한 노고들이 물 안에 있겠죠. 물 위에서 보면 그냥 가만히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속에서는 킥과 팔 동작을 이용하여 수면 위에 떠 있으며 순간적으로 점프까지 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제자리 수영이 가능하면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자유롭게 주변을 둘러볼 수도 있고요. 여러 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병은 생존 수영의 상급 과정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생존 수영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급자의 경우 이병을 반드시 마스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제자리 수영은 수영 영법 중에 평영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조금만 연습한다면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을 여러분들이 익히기 위해서 함께 단계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제자리 수영의 연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리 수영을 연습하기 위해서 다양한 구분 동작 그리고 단계별 동작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일단은 킥으로 부력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킥으로 부력을 어떻게 만들까? 라는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양손으로 일단은 풀사이드 수영의 벽면을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찰이 없고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래도 물에 뜬다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이드를 이렇게 조금은 도움을 편하게 혹은 그러한 걱정을 없앤 상태에서 수영조 벽면을 잡고 그 다음에 목까지 담근 채 평형킥을 아래쪽을 향해서 찹니다. 몸이 수면 위로 킥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을 느끼는 게 목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까지 몸을 담근 채 평형킥을 해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연습에 아무래도 발을 차면은 목까지 잠겨있던 몸이 위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바로 육안으로 여러분들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목까지 가라앉은 상태에서 평행킥을 아래로 차는 것이고요. 킥의 박자를 빠르게 하지 않고요. 상당히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호흡도 충분히 보장된 상태 그리고 내가 안전하다라는 게 선행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나의 평형킥을 통해서 나의 신체가 어느 정도까지 부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 위아래로 내가 떠오를 수 있는가 그리고 나의 킥의 방향이나 밸런스를 유지하는 능력이 충분한가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스스로 진단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의 성취감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기초적인 연습법 이후에 이병을 서서히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이런 부력 만들기 연습을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평형킥도 확실히 늘고요. 여러분들이 킥을 통해서 다리 동작에 로터리 킥을 나중에 하게 될 때 아무래도 발의 모양이 정강이 안쪽 그리고 발 안쪽 그리고 허벅지 안쪽으로 살짝 물을 살짝 밀어내는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풀사이드를 잡고 여러분들이 평형킥 준비 동작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평영 배울 때 많이 들었었죠. 물 안이 아닌 지상에서 이렇게 앉아서 쪼그려 앉았을 때 발가락 신체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몸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쪼그려 앉았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식적으로 물과 닿는 면적을 높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는 올이나
개구리처럼 물갈퀴가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물의 저항을 최대한 높여서 그 저항에 대한 반작용력으로 여러분들이 추진력을 얻고요. 지금의 경우는 부력을 얻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다리 모양을 평형킥 연습할 때처럼 다리를 접었을 때 이렇게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향하는 이러한 모습을 육안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었다가 다리를 펴줬을 때 평형킥을 찼을 때 여러분들이 다리를 쭉 펴서 이렇게 끝까지 차주는 동작을 통해서 한 사이클을 상당히 천천히 내가 접었다 쭉 차줬을 때 어느 정도 내가 부력을 유지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 이렇게 천천히 풀사이드를 잡고 기초적인 동작 이러한 동작은 초등학생들 혹은 유아들까지도 유치원생들도 벽을 잡고 평형킥 연습하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병킥 로터리킥을 처음 할 때 이러한 동작을 통해서 물과의 적응력 그리고 내가 얼마나 킥을 이 정도까지 힘을 내는구나 이러한 기초적인 연습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 연습도 가능하고요. 혹은 다른 누군가를 알려줄 때도 이렇게 단계별로 알려주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로터리 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발 평형 킥이라고도 표현을 조금은 하는데요. 한 발만 평형 킥을 해서 부력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면 로터리 킥이 조금 익숙해지겠죠. 처음에 로터리 킥? 로터리 킥이 뭐지? 약간 이렇게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발 평형 킥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나 평형 배웠으니까 로터리 킥이 뭔가 한발 평형, 다음 반대발 평형 약간 이런 식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깝게 접근을 한다면 조금 더 낯설지 않고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로터리라는 영어는 뭔가 이렇게 동그랗게 회전을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약간 그 재활용 여러분들 플라스틱 음료 드시고 난 다음에 재활용 표시가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돌리는 표시 혹시 아시나요? 화살표가 동글동글 돌아간다라는 표현, 로터리, 뭔가 이렇게 동그랗게 회전한다라는 표현을 로터리라고 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한발 평형 킥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양손으로 똑같이 풀사이드를 잡고요. 목까지 담근 채 양발을 번갈아 가면서 한 발씩 평형킥을 하는 겁니다. 평형킥을 한 발씩 번갈아 가면서 하면은 로터리킥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제자리 수영은 양발을 같이 차는 방법과 번갈아 차는 방법 두 가지 모두 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양발을 번갈아 가면서 바닥 쪽으로 향하여 차는데요.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가급적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좀 가라앉아도 금방 지면에 다리를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한테 가장 이상적인 연습법이고요. 익숙하지 않을 때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안 쓰는 근육으로 오랫동안 이야기했었죠. 시험 볼 때 이병을 5분 동안 해야 한다라는 이런 시험 하나의 테스트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폐에 호흡을 많이 머금고 합니다. 약 100%라고 하면은 약 70% 이상 80%까지 호흡을 머금고 들숨 날숨은 20%만 한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폐에 최대한 많은 공기를 가지고 로터리 킥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덜 힘들겠죠. 이거는 하나의 팁입니다. 책에서도 나오지 않은 저만의 팁이고요. 어느 정도 호흡을 많이 머금고 가볍게 그냥 여유롭게 긴장하면 안 됩니다. 절대 몸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가라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평온한 마음으로 호흡을 많이 조금 머금고 들숨날숨은 가볍게 호흡이 딸리지 않을 정도로 하면서 다리는 여유 있게
오른발 쭉, 왼발 쭉, 오른발 쭉, 왼발 쭉 이렇게 약간 몸이 위아래로 이렇게 업앤다운이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오른발, 왼발 이 로터리킥의 회전이 이제 밸런스가 잡히고 나의 부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익숙해지면은 밖에서 봤을 때는 가만히 떠 있는 모습이 됩니다. 처음에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머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입으로 물도 들어갔다 올라갔다가 세게 차서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약하게 차서 가라앉았다가 이러한 연습 동작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킥 감각을 익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축구할 때 공을 이렇게 차면 조금 나가고, 세게 차면은 너무 많이 나가고, 발의 안쪽 이쪽으로 찼을 때 좀 왼쪽으로 가고, 뒤꿈치가 살짝 나오게 찼을 때 좀 오른쪽으로 가고, 뭔가 약간 이런 감각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연습 동작을 통해서 스스로 그 감각을 점차 밸런스와 감각, 균형, 힘, 그리고 동작 이런 것을 스스로 풀 사이즈를 잡고 한발 페인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익숙해지면은 체력 소모를 많이 하지 않고 오랫동안 편하게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초반에 너무 힘들다고 제자리 수영은 좀 힘들다라는 편견 가지면 안 되고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축구 공을 찰 때 어려웠듯이 처음에는 조금 연습이 필요하고요. 편안하게 좀 오랜 시간 한번 내가 이걸 해보고 싶다라는 이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서서히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한발 평형킥을 합친 로터리 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다음엔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몇 번 정도 혹은 수십 분 정도 풀사이 잡고 평형킥만 차보고 그리고 한발 평형킥만 벽을 잡고 차보다가 이제 조금 지루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연습을 연습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벽만 잡고 계속 연습을 하면 사람은 조금 지루할 수 있겠죠. 그 연습법에 대해서 계속 벽만 잡고 차고 조금은 식상해 라는 표현을 사람은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연습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어렵고 재밌어, 흥미있어, 떨려 약간 이런 긴장 이런 게 조금 더 되면은 좀 더 잘하고 싶다 욕심도 생기고요. 계속 벽만 잡고 한 달 동안 평형킥 한발 평형킥만 차면은 재미없겠죠. 그래서 수시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됐다 하면은 이렇게 킥판을 잡고 킥보드라고도 하고요. 저는 킥판이라고 배웠습니다. 킥판을 잡고 로터리 킥을 한번 해보면 조금 더 뭔가 확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때도 킥보드 혹은 킥판에 몸을 살짝 기대서 지지를 합니다. 폐 호흡도 어느 정도 갖고 이 킥보드까지 약간 나의 부력을 도움을 준다면 조금 난이도가 낮겠죠. 초보자들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이러한 부위를 통해서 양발차기 혹은 번갈아 차기를 해보는 연습을 하고요. 늘 얘기하듯이 급하게 차면 안 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막 계속 나는 목 이상 떠 있어야 돼 하면서 막 빠르게 찬다고 부력이 많이 유지되는 거 아니니까요. 수면 위로 몸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수면에 머리만 나온 정도로 너무 많이 과도하게 올라가도 에너지 소비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에 머리만 나온 정도로 이렇게 연습을 하고요. 킥보드를 자신의 턱 앞에 위치하고 그리고 손으로 킥판의 양옆을 가볍게 잡고 킥을 차봅니다. 이때 앞으로 또는 뒤로 이동하면 안 됩니다. 제자리에서 뜰 수 있도록 방향이 조금 다르다라는 잘못 차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한번 다 알 수 있겠죠. 몸의 자세는 곧게 편 자세보다는 구부정한 자세가 부력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펴지 않고 약간 구부린 자세가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얼굴이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가장 좋다고 했는데요.
평상시 평형킥으로 강하게 차다 보면 상체가 수면 위로 너무 올라오게 돼서 그만큼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가라앉으겠죠. 중력의 힘으로 위로 올라간 만큼 밑으로 많이 떨어지겠죠.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힘의 조절, 축구공에 예를 들었습니다. 너무 강하게 차면 공이 골대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원하는 만큼 효율적인 킥을 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오른쪽 사진 보면은 조금 편하게 턱 앞에 이렇게 대고 로터리 킥을 여유롭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네 번째는 팔 동작을 이용한 부력 만들기입니다. 팔 동작을 통해서 제자리 수영을 연습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한 양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 뜰 수 있는 뉴턴의 제3법칙의 양력이 작용을 합니다. 이런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제자리 수영에서의 팔 동작은 비행기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과 원리가 비슷하다고 혹은 같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물속에서는 공기의 흐름이 아닌 물의 흐름을 직접 자기의 손으로 손바닥 아래로 향하여 부력을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제자리 수영을 할 때 팔 동작까지 이용을 하게 되면은 더 적은 힘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제자리에서 뜰 수 있습니다. 일단은 수심이 얕은 물속에서 앉아서 팔 동작을 연습해 보는 게 좋습니다. 얕은 곳에서 어린이 풀장에서 여러분들 엉덩이만 닿고 고개가 들어도 호흡이 가능한 곳에서 저는 이렇게 연습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쉽게 시작해야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린이 풀장에서 조금 아이들과 같이 아이들에게 좀 방해가 되지 않는 구석에서 조금 팔 동작 연습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엉덩이가 닿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코와 입으로 물이 들어간다면 약간 무릎 꿇은 상태에서 해도 충분히 호흡 유지하는데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공포심 없고 고통 없이 시작해야 됩니다. 손과 그리고 손목과 손바닥을 적당히 힘을 줘 물이 손바닥 밖으로 새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손목이 구부러지지 않고 준비 자세로 앞으로 나란히 하는 자세에서 양옆으로 Y자로 손바닥 바닥으로 향한 채 팔을 벌려야 됩니다. 손바닥 바닥입니다. 팔을 안쪽으로 구부릴 때 어깨부터 팔꿈치까지는 움직이지 않도록 어깨랑 팔꿈치는 까지는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팔꿈치부터 손바닥까지만 이용해서 팔 동작을 통해서 부력을 만드는 네 번째 연습 방법입니다. 네, 앞에 팔 동작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으로 손을 안쪽으로 모을 때 손바닥이 비스듬히 안쪽으로 향하도록 하고요. 바깥쪽으로 보낼 때는 비스듬히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작을 너무 끊어서 하지 않고요. 연속동 동작을 해야 되고요. 부드럽게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뭔가 이때 물의 흐름이 손바닥 아래쪽으로 뭔가 흐르고 있는가 내가 어린이 풀장에서 팔 동작만으로도 몸이 둥실둥실둥실 연속 동작으로 부드럽게 하는데 좀 뜬다라는 느낌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연습법에 대해 성공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입영 완성 동작인데요. 킥과 팔 동작 그리고 이러한 콤비네이션으로 제자리 수영 최종 단계인 제자리 수영의 평형 킥과 로터리 킥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팔 동작과 연결할 수 있고요. 킥으로만 이용해서 제자리 수영했을 때보다 훨씬 체력 소모가 팔도 함께 해주면은 적겠죠. 그리고 처음엔 부위 없이 가라앉지 않고 제자리 수영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에는 막 걱정도 많고요. 계속 몸이 가라앉고요. 왜 안 되지? 몸에 힘은 계속 들어가고 세게 하려고 막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때 부드럽게 충분한 물의 저항 그리고 정확한 동작이 필요합니다. 물 호흡법을 이용해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서 킥과 팔 동작을 이용해서 천천히 올라오고 다시 천천히 들어가는 방법을 해서
제자리 킥에서 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가라앉고 올라오고 하는 정도를 뭔가 조금씩 줄여가는 것도 처음부터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릴렉스하고 팔과 다리를 천천히 조금은 근데 부력이 조금 약했다 하면은 조금 이 동작에서 조금은 임팩트를 줘서 조금 가속을 준다는 말입니다. 조금 빠르게 정확하게 조금 살짝 빠르게 탕 약간 고무줄처럼 느슨하게 갔다가 탕 느슨탕 느슨하게 탕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감각을 익히다 보면은 뭔가 릴렉스 했다가 힘 딱 주었다가 릴렉스 힘 뭔가 릴렉스 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물에 점점 내려앉는 빈도수가 적어지면서 이 병에 대한 완성 동작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로터리 킥의 기본적인 모양을 제가 빨간색으로 함께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6번째, 제자리 수영의 고급 과정으로 머리만 수면 위에 내놓은 채 제자리 수영이 익숙해지면 다음 동작, 양손을 수면 위에 손목까지만 올려서 이렇게 떠 있는 걸 연습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수심이 깊은 물 속에서도 양손을 물 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라이프가드나 인명구조원 수험을 볼 때 제자리 입영 5분 시험을 보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과도하게 팔을 든 동작까지도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한다면 아마도 그런 자격증 라이센스를 따는데 무리 없이 아주 편하게 이거 다 할 줄 아는 것들이네 하면서 약간 소풍 나온 느낌으로 시험을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저는 조금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동작을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과하게 이야기하면은 물속에서 짜장면을 드실 수도 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수영장에서 짜장면 먹으면 안 되겠지만 정말 이제 물과 익숙해지고 물이 오히려 편하다, 친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자리 입영에서 다리 동작을 하면서 네, 그렇게도 가능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뒤로 누워서 평형 발차기를 통해서 과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슈트를 입고 뭐 1시간 이상도 저는 떠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물과 굉장히 익숙하고요. 온몸의 힘을 다 빼고 호흡을 통해서 뒤로 누워서 호흡 조절하고 바다는 조금 예외지만 수영장에서는 1시간까지 떠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동도 가능하고요. 평형킥을 통해서 워낙 평형킥을 많이 차보다 보면 뒤로 누워서 호흡 조절하고 1시간 이상 떠 있을 수도 있고 평형킥으로 이동까지도 가능한 나중에 그렇게 물과 굉장히 익숙해지다 못해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사랑에 빠질 수도 있다. 물과 이렇게 익숙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다양한 영법 연습에 대한 로터리킥 그리고 이병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10주차 수영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 배우는 저병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뭔가 좀 난해하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을 텐데요. 첫 시간은 그냥 여러분들 최대한 좀 인지를 넓히고 많은 생각을 하게끔 좀 다양하게 제가 소개시켜 줬고요. 저병은 많은 연습과 숙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구나. 요령, 원리, 그리고 뭐 과학적 그런 그래프, 그리고 각 구분 동작들의 포인트들을 최대한 여러분들 기억하려고 하고 나중에 이제 물이랑 친해지고 자유형, 평형이 편해졌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시도해보고 친구한테 내 자세 어때? 약간 이렇게 물어도 보고 이 동작은 좀 호흡할 때는 평형이랑 비슷하게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해 뭔가. 그리고 이것은 뭔가 대칭형 운동이야. 평형처럼 팔 동작이 같고 다리 동작이 같아. 비대칭형인 자유형과 배형과는 좀 다른 확실히 대칭형 운동인 것 같아. 이런 친구와의 대화를 하면은 이 수업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그리고 여러분들 저병에 대한 그 원하는 그 욕구, 그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까지도 같이 자극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10주차 수업 듣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11주차 수업 때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